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회귀 분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초 통계 분석 챕터에서 다룬 바 있어서 이번에는 모델링 예제와 실습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개요입니다. 머신러닝 챕터에서 다시 한번 회귀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귀 분석의 개념을 간단히 리뷰하고 브라이틱스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 학습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개요입니다. 회귀 분석은 한 변수를 다른 변수들의 함수 관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어 낚시를 하는 홍만이가 송어의 길이를 가지고 송어의 몸무게를 예측한다고 할 때 그동안의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모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몸무게는 종속 변수 y가 되고 송어의 몸 길이는 독립 변수 혹은 설명 변수 x가 됩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은 y와 x 간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종속 변수 y를 독립 변수 x로 설명할 때 이 관계가 직선, 선형 관계인 경우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독립 변수 x는 하나 이상의 변수가 되는데 개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심플한 회귀 분석 모형인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로 나오는 추정값은 y-인터셉트, y절편과 그리고 슬로프,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b1이 기울기, b0가 y절편이 됩니다.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면 1차 함수 직선식이 완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회귀 분석은 y와 x 간의 관계식이 직선식 말고도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예측함수 형태가 직선이 아닌 경우 곡선 회귀 모형이 될 수 있고 2차, 3차 함수나 로그, 지수함수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회귀 모형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말하며 이는 주로 이론학습에 사용되고 실제 모형은 독립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다중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중회귀 모형도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단순 회귀 모형처럼 설명할 수 있어서 단순 회귀 모형과 비슷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사용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 통계학의 분야에서는 출력 변수 y와 예측 변수 x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경제 정책에서 GDP를 인구, 환율 등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이때의 목적은 모집단에서 가정하는 가설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최상의 적합 모형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 마이닝에서 다루는 회귀 분석은 새로운 사례에 대한 출력값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 모형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관계를 잘 설명하는 모형 대신 예측을 잘 수행하는 모형을 만들어 이 모형을 이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예측 오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형 추정에는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하고 예측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용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회귀 분석의 수학적 모형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수행에 있어서 설명 모델은 간단하게 그리고 X변수 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예측 모형은 복잡하고 X변수 간의 종속성이 있더라도 예측 오차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회귀 분석의 원리에 대해 간략히 리뷰하겠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의 모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x와 y의 직선 관계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확한 참값은 베타1과 베타0입니다. 즉 y는 직선식 베타0 플러스 베타1x 플러스 오차항 엡실론이 됩니다. 선형회귀 분석은 x, y 간 선형성과 각 데이터의 독립성, 그리고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을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속 변수 y값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를 중심으로 한 정교 분포를 따르게 되고 정교 분포의 중심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합니다. 선형회계의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오차를 최소화하는 베타 계수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리스트 스퀘어, 최소 제곱법입니다.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관통하는 오차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직선을 구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공부 시간과 점수의 관계에서 최소 제곱법에 의한 회귀 직선은 79 플러스 2.3x가 나왔습니다. 최소 제곱법의 원리를 알면 데이터를 보고 눈으로 직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두 점이 그림과 같이 주어졌다면 오차가 최소화되는 직선은 최소 제곱법에서 오차의 제곱합이 0이 되는 점,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 됩니다. y는 1 플러스 x가 그 직선이 되는 것이죠.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점이 주어진 경우 x는 1에서 1개의 점이 그리고 x는 2에서 2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2개 점의 중심을 지나는 점이 x는 2일 때의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회귀 직선은 0, 1, 그리고 이 1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해서 y는 1 플러스 2분의 1 x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회귀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의 추정치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타를 회귀 개수라고 하는데 이 값은 최소 제곱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게 됩니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미분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 값은 실제 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인 오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값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회귀 직선을 구하면 이 직선은 오차 제곱합을 최소로 해주는 직선이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써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값을 구하면 베타의 추정치인 B1과 B0 값을 수식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xi와 yi는 데이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형회귀 분석에서 x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이를 인덱스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선형회귀는 y값도 숫자형, x값도 숫자형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색깔과 같은 범주형 변수가 있을 때 이 값은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같고 단지 색깔에 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의 모델은 색깔을 인덱스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예시에서 자동차의 색깔이 화이트, 실버, 그리고 블랙이 있다고 할 때 인덱스 변수를 주는 겁니다. 인덱스 1은 색깔이 화이트 여부입니다. 화이트면 1, 아니면 0 값을 가지고 그리고 인덱스 2는 색깔이 실버인 경우입니다. 실버면 1, 아니면 0 값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색깔이 블랙인 경우는 인덱스 1은 인덱스 2는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인덱스 변수 2개를 쓰면 3가지 범주를 가지는 하나의 범주형 변수를 표현할 수 있고 회귀 직선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 값이 3개인 직선으로 구해집니다. 가만 보면 m개의 변수가 n-1개의 범주형 변수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1번입니다. 브라이틱스에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릴레이션과 리그레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150개 데이터에 대하여 페탈 위스 그리고 페탈 랭스 간의 직선 관계에서 R 수열 값은 0.927로 매우 좋게 나오는데 스피시즈가 세토사인 50개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직선 관계를 구하면 R 스퀘어 값이 0.11로 매우 작게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실습에 사용될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리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이리스는 우리말로 붓꽃입니다. 예전에 교육할 때 아이리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홍채라고 하던 교포 학생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뜻도 있더군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통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널드 피셔 경이 분석에 사용하여 유명해진 데이터입니다. 피셔 경은 F분포, 분산 분석, p-value의 개념을 창시한 분이죠. 아이리스 데이터는 4개의 숫자 컬럼과 1개의 문자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토사, 버스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세 종류의 붓꽃에 대하여 꽃받침의 길이 너비인 세팔 랭스 위스 그리고 꽃잎의 길이 너비인 페탈 랭스 위스 값을 센티미터 단위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엑서사이즈 1번 아이리스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는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죠. 기본으로 들어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코릴레이션을 구하라고 그랬죠. 코릴레이션, 그래서 인풋 컬럼으로 이 4개의 숫자 컬럼을 모두 선택하고 메서드는 피어슨, 디스플레이 플롯은 true로 놓고 구했습니다. 자, 구했더니 런하면 돌아가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입니다. 자, 매트릭스에서 가장 큰 값 찾아볼까요? 0.96을 보여주고 있는 페탈 랭스하고 그 다음에 페탈 위스 가장 큰 값은 페탈 랭스 페탈 위스의 0.96 값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페탈 위스 페탈 랭스로 해서 회귀 관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코릴레이션이 크니까 그것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이션 트레인 함수를 사용했고요. 피처 컬럼 x를 페탈 위스로 놓고 그리고 레이블 컬럼 y 값을 페탈 랭스로 해서 fit 인터셉트 true로 놓고 그 다음에 런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r 스퀘어 값은 0.927이 나왔고요. 0.927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귀식을 구해보겠습니다. 회귀식은 어디 있느냐? 밑에 나와 있죠. 자, y절편 값은 1.0836이고요. 그 다음에 페탈 위스의 계수값, 기울기죠. 2.2299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세토사로 필터링 한 다음에 리그레이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필터 함수를 써가지고요. 스피시스가 이퀄 세토사인 것을 골라냈습니다. 런을 했고요. 그러면 50개의 로우가 나오면서 세토사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트레인 함수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페탈 위스, 페탈 랭스로 해서 값을 구했습니다. 자, 값을 구했는데,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개수는 이렇게 나오죠? 1.3276 y절편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0.546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r 스퀘어 값은 0.1102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라 그러네요. x를 세팔 위스하고 y를 세팔 랭스로 해서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볼게요. x를 세팔 위스로 놓고 그 다음에 y를 세팔 랭스로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하면 수행되죠. 자, r 스퀘어 값 0.55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y절편 값 2.6390 그리고 계수값, 기울기값 0.6905가 나왔습니다. 회귀 분석에 대한 리뷰를 마쳤고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분석 절차가 왼쪽에 있는 분석 플로우와 같습니다. 분석 모델링도 목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분석 목적 및 목표가 정해지면 이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는 많은 노이즈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와 노이즈를 제거하고 모델을 통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데이터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 데이터, 트레이닝셋과 구축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데이터, 테스트셋으로 준비합니다. 데이터가 준비되면 시각화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위한 탐색 작업을 수행하고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탐구 활동을 수행합니다. EDA라고 하죠. EDA 작업 후 모델링을 통해 모델이 구축되면 검증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 성능이 목표에 미달되면 모델 작업을 다시 수행하여 더 좋은 모델을 찾아 나갑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종료합니다. 이 분석 절차에 따라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 분석 업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 회귀 분석 모델링 절차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약하면 분석 목적은 물고기의 크기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분석 목표는 예측 정확도이며 예측 오차가 5%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MAP로 계산합니다. 다음,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분석 목적을 위해 홍만이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물고기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이었고 이는 투나, 썰먼, 매커럴입니다. 참치, 연어, 고등어죠. 나머지 잡고기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각 타입별로 랭스, 뎁스의 길이 데이터를 측정했고 무게, kg 값을 kg이죠. kg 값을 별도로 측정했습니다. 모델 수립을 위해 데이터는 종별로 700개씩 측정했으며 모델의 검증을 위해 200개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머지 500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랜덤하게 구분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준비하고 브라이틱스 스튜디오에 업로드합니다. 브라이틱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잠시 후 실습 시간에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준비 및 탐색 과정을 시작합니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리저리 핸들링 해보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브라이틱스 그래픽 분석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내 어떤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인 종속 변수 y는 물고기의 무게, kg가 될 것이고 설명 변수 x로 length, depth, 그리고 type로 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려본 결과입니다. length와 depth가 kg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직선보다는 조금 곡선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length와 depth 간에는 직선 관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그런데 직선 관계나 곡선 관계에서 보니 데이터가 좀 갈라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절적이라고 하죠. 타입별로 나눠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물고기의 타입에 따라 킬로그램은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너가 가장 크고 매끄러기 가장 작았습니다. 외줄 낚시로 잡은 대형 참치는 아니더라도 그물로 잡는 참치도 다른 어종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틱스의 칼라바이 옵션을 사용해 타입별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앞서 예상한 것처럼 물고기의 타입별로, 즉 어종별로 그래프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이 얘기는 물고기 무게와 크기와의 관계식이 타입별로 다르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는 모델도 어종별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 함수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니 length와 depth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중공선성 멀티코리니어리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멀티코리니어리티가 있으면 모델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다중공선성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 x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발생하여 회귀 분석 시 개수 추정값의 분산을 증가시키게 되어 그 검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학적으로는 회귀 개수를 추정할 때 역행렬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역행렬 값의 분산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력의 차원에서 볼 때 설명형 모델에서는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 공선성이 있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구두 사이즈와 발 사이즈의 관계식을 만들 때 발 사이즈가 x겠죠. 왼발의 크기가 x1, 오른발의 크기는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1의 값은 거의 x2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의 사이즈는 발 크기에 5mm를 더한 것이 되는데 이는 왼발에 더해도 되고 오른발에 더해도 되고 두 발의 평균에 5를 더해도 되고 다양한 관계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 y는 2분의 1 x1 플러스 2분의 1 x2라는 식이 될 것이고 여기서 왼발이 1cm 커진다고 할 때 신발 사이즈가 수식에 의하면 0.5가 커지는 관계가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해서 설명을 위한 통계적 모델에서는 다중 공선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거해 주게 됩니다. 다중 공선성이 있냐 없냐를 VIF, Variation Index Factor, 한글로 분산 평창 계수로 계산하여 10보다 크면 이 독립변수를 제거해 줍니다. 이름은 독립변수지만 독립적이지 않은 변수를 제거해 주는 것이 되죠. 또는 다른 방법으로 PCA라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변수들을 변환하여 서로 독립인 주성분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의 예측 모델에서는 독립 변수들을 그냥 사용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합니다. 어차피 예측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지 않는 점도 있고 리치 리그레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수를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선성의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브라이틱스의 리그레션 함수는 옵션으로 리치와 라쏘를 제공합니다. 디폴트로는 리치 리그레션이 적용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작업이 끝나면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앞서 기술했듯이 모델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length depth를 x 변수로 하여 모형을 구축합니다. 가장 간단한 모델이고 당연히 y 변수는 kg입니다. 트레인셋으로 회귀 모델을 만들고 같은 데이터로 예측을 수행한 후 예측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즉 학습 오차를 구해보았습니다. 평가를 하기도 전에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차가 상당합니다. 회귀 직선은 하나인데 데이터는 3개의 분절적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타입별로, 어종별로 모형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척 봐도 목표에 미달할 것 같은 모델이지만 그래도 MAP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AP 값은 118.52%가 나옵니다. 아주 큰 값이 나왔네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델입니다. 앞서 어종별로 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필터 함수를 사용하여 어종별로 3개의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모델은 3개를 다 해봤지만 모델을 복제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매크로를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회귀 분석을 하고 예측하여 평가해 보니 MAP 값이 14.6이 나왔습니다. 모델 1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목표 수준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예측값과 실제 KG 값을 계산해 보니 곡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2차 함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잠정적으로 곡선 요소 L2는 랭스 제곱이라는 변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모델입니다. 앞서 도입한 L2 랭스 제곱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 모형을 구했습니다. 모형은 어종별로 구한 것으로 가운데 테이블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예측을 수행하고 예측값과 실제값을 선전도로 비교해 보니 y는 x라는 직선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옵니다. 즉 예측이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서는 트레인셋을 사용한 학습 오차를 계산한 것이므로 테스트셋을 사용하여 예측 오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을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하고 예측 오차를 MAP 값으로 구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전처리를 해주고 L2를 만들고 필터링을 해주는 절차를 해주고 어종별로 예측을 수행하고 이들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로 묶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MAP 공식을 사용하여 전체 예측 오차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 4.88이 나와 목표, 분석 목표인 5% 미만을 충족하는 모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석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완료 보고입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야 분석 작업에 대한 공로를 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 작업은 분석 못지않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분석 보고서를 깔끔하고 보기 좋게 작성함이 필요하겠습니다. 각 어종별로 모형이 완성되었고 모델의 MAP 값은 4.88로 예측되었습니다. 자, 이제 브라이틱스를 통해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회귀 분석 모델링 피쉬 이그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로드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fishes 1500.txt 데이터를 로드했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칼라 바이를 해서 구별을 해놓은 건데요.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3000으로 show rows를 바꾸면은요, 다 나옵니다. 자, 그래프를 봤더니요, 랭스하고 킬로그램, 이 킬로그램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요. 랭스하고 비례 관계가 있다. 양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뎁스하고도 양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종류별로 완전히 다른 분절적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이 타입별로 어종별로 다른 회기식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랭스와 뎁스 간에는 이렇게 거의 직선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타입으로 보고 킬로그램 보니까 튜나가 가장 무겁고요. 이 분산도 크네요. 썰몬이 다음이고 맥거롤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링 2에서 보겠습니다. 모델링 2에도 트레인 데이터를 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맥거롤, 튜나, 썰먼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서 어종별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거롤을 가지고 필터링을 했고요. 그러면 500개의 데이터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레션을 했죠. 그리고 랭스 뎁스를 X로 놨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칼럼은 킬로그램 놓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자, R스퀘어가 0.896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모델링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필터 매커럴, 트레인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훈련 오차가 나오겠죠. 자, 프리딕트를 했고요. 오른쪽에 프리딕션 칼럼에서 나왔고요. 이벨루에이트 리그레션에서 이 레이블 칼럼을 킬로그램, 그 다음에 프리딕션 칼럼을 프리딕션으로 놓고 오차 KPI 값을 구해봤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값은요. 여기 min absolute percent error입니다. 14.62 나왔습니다. 자, 다른 것도 비슷하게 튜나도 한번 해봤습니다. 튜나도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놓고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클립보드로 놓은 다음에 카피해서 놓으면 되죠. 자, 마지막에 결과만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min absolute percent error가 얘는 이제 4.18이 나왔네요. 좀 더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모델링 3번입니다. 모델링 3번 마찬가지로 PC 데이터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했냐 하면은요. add 펑션 컬럼으로 해가지고 여기 교재에서 나왔듯이 L2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곡선 관계가 보이잖아요. 이차 함수 곡선 관계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L2라는 값을 넣어서 랭스 곱하기 랭스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X축 Y값을 킬로그램으로 놓으면은요. 이렇게 직선 함수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차 함수 같은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차 함수 같은 관계가 나오니까 아예 L2라고 하는 변수를 도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튜나로 필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종별로 구하니까요. 튜나로 하고 L2를 놓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인을 했습니다. 랭스, 뎁스, L2 이 세 개의 변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 함수로 예측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트 리그레션을 했습니다. 자, 민 앱솔루트 퍼센트라가 2.58이 나오네요.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먼, 맥거럴도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테스트 에러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자, 로드 트레인 데이터로 했죠. 그 다음에 add 펑션 컬럼 L2를 집어넣겠죠. 그리고 필터 튜나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로드를 했습니다. PC600이죠. PC600으로 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전처리 작업 L2를 집어넣습니다. 자, 실제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복제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도 마찬가지로 같이 작업을 했고요. 필터 튜나에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 함수에서 이걸 사용하는 거죠. 이 데이터 PC 600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200개가 되겠죠. 튜나로 했으니까 필터링 했기 때문에 200개가 되고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필터 썰먼도 작업을 했고 필터 맥고롤로 해서 또 작업을 해서 예측값들을 다 구했습니다. 각각을 이제 다 구한 거죠. 썰먼에 대해서 예측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맥고롤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측값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바인드 로우를 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묶었고요. 자, 바인드 로우 컬럼은 두 개가 하나로 묶어지는데 입력을 두 개밖에 못 받습니다. 스튜디오 함수는요. 그래서 이걸 두 번을 작업을 해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00개의 테이블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벨루트 리그레션에서 킬로그램과
프리딕션으로 놓고 런을 해서 평가 매트릭들을 구했습니다. 자, 관심 있는 건 이거죠. min absolute percent error. 자, 이것이 최종적으로 4.8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보다 작은 모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모델이 나왔습니다.